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올해 보증 실적을 보니까 12척에 1241억 원 현재까지 보증한 거 맞습니까? 아, 예. 지금 현재까지 보증한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총 누적으로는 5,445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자료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현재 5,445억을 누적으로 보증 언제부터 누적이죠? 2015년 12월부터의 누적입니다. 자, 지금 해양보증보험 출자 관련해서 지난해 추경 때도 정부 출자분 먼저 전액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당초 계획은 정부 출자하고 민간 출자를 합해서 해야 되는데 예. 민간 출자분은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 출자분을 100% 예. 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작년 여러 이 장소에서 이 민간 투자 부분,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추경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올 9월까지 당초 올해 출자 목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민간 부문의 출자 목표가. 민간 부분의 올해 출자 목표가 죄송합니다. 520억입니다. 올해?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올해만요. 아니 그러니까 출자 목표 민간 부문의 올해 올 한 해? 올 한 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1,420억은 이 숫자는 뭐예요? 그동안 누적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적치입니다. 그건. 그럼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1,420억을 해야 된다? 예, 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누적 목표 대비는 얼마 지금 달성이 됐어요? 지금 현재 523억을 했고요. 그래서 약 37%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누적 목표가 1,420억인데 네. 누적으로 달성된 것도 523억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36.8% 예, 예.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오늘 국정계획감사 이 업무 보고서를 어디를 봐도 예를 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체적인 추이라든가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를 들면은 올해 출자를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출자를 적어도 해야 될 해운업이나 관련 업계들, 지역 금융회사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 지금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예. 들면 뭐 좀 수정을 한다든가 뭐 해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지. 옛날부터 계속 우리가 예를 들면은 1,420억 걷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523억밖에 안 거쳤단 말이에요. 37%? 네, 예. 근데 내년에도 또 걷겠습니다. 내년에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자가 가능한 것들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운업 관계자들이나 이 출자 당초 하기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기관들의 사정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 세울 때 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만 2017년도에 보증 실적을 보면은 12척에 1,241억 원의 보증을 했는데 네. 이제 1,200억 중에 국내 조선소에 짓는 것이 671억, 해외 조선소가 57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금융 지원 비중이 신주 선박 금융의 약 45%에 해당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국내 조선사다, 해외 조선소다 이렇게 의도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이 선박 신조 프로그램 이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 제대로 돌아가고 이 조선업 관련 종사자들 제대로 이 실업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네.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LTV 한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실제로 이 우리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주택 구매 상품이 디딤돌 대출 아닙니까? 보금자리론하고 예. 보금자리론. 예. 네, 이 두 개인데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생애 디딤돌 최초 예, 구매는 디딤돌 7천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맞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가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평균.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이 네. 한 5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인정하시겠죠? 집 한 채가 예를 들면은 24평짜리다. 평균 그 정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부부 생애 최초 구매를 하게 되는데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7천만 원 1년에 벌면 얼마 저축할 것 같아요? 평균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자녀분 안 계세요? 한 30% 정도는 그렇죠. 저축할 수 있겠죠. 30% 저축하면 엄청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네, 네. 예, 먹고 쓰고 애 키고 7천만 원이면은 30%면 2천만 원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천만 원이면은 5억짜리 집 얻으려면 그러면 20년 이상 벌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애 최초 구매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7천만 원으로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축해서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시드머니를 소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대출해 주는 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소득은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실제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들, 적어도 생애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정치하게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구매 실태 등을 고려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상품을 좀 더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저희 이제 모기지론 공급의 재원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해서 저희가 그 한도를 그렇게 정한 것도 되도록 한정된 자원을 좀 이제 꼭 그 좀 저소득층이랄까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소득 수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교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